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24강이고요. 정보통신 일반에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망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교환망, 통신망의 종류, 교환을 하는 어떤 망이 있는데 그런 통신망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온 그 문제 개수를 보면 정보통신망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한 문제, 두 문제, 네 문제까지 출제된 적이 있네요. 자, 정보통신 교환망의 종류를 묻는 문제였는데 회선 교환망과 메시지 교환망, 패킷 교환망이 있다라는 거 일단 3개 있다라는 거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2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자, 이 종류만 그냥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아봐 주셔야 되겠죠.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시게 됩니다. 자, 일단 회선 교환망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볼까요? 전송을 할 때마다 상대방을 호출해서 연결을 하고 전송이 끝나면 연결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전화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권우석 선생님이 계시고요. 자, 여기 권우석 선생님은 대구에 계시고 서울에 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권 선생님과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통화를 하면 KT 그 전화국에 관련된 그런 또 망이 있겠죠. 그런 망을 통과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그 연결시켜주는 교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겠죠. 전화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서는 이 선을 이 두 사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권우석 선생님과 저와 통화를 하는 이 대화 내용만 이 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는 도중에는 이 선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하고 만약에 전화를 끊었어요. 끊으면 전송이 끝나면 물리적인 연결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대1 전송 구조에서 음성 전화통화를 할 때 이런 회선을 이렇게 그때마다 상대방을 전송할 때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방식이 회선 교환망입니다. 자,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면 통화 중인 이 상태를 깰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 권우석 선생님과 저는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전송 이 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한다고 해서 이 라인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권우석 선생님과 저와 통화를 하는 도중에는 서로 둘 다 끊지 않으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말할 거 다 하고 이제 전송이 끝나면은 이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지면 나중에 이 사람이 저와 또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권우석 선생님과 연결을 또 시도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또 연결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회선 교환망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시지 교환 방식입니다. 자, 메시지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메시지라는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뭘로 외우시냐면 누적시킨 후에 교환을 한다라는 거, 요것만 외워두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데이터를 보냈는데 한꺼번에 일자로 쫙 가는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곳에 경로를 받아서 또 다른 경로를 또 받아서 이 경로에서 B를 딱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네트워크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B에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A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B라는 곳으로 넘겨주는데 메시지 교환 방식으로 준다는 것은 이 중간에 C라는 지점과 D라는 지점에서 이 메시지를 패킷 데이터가 전체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 일정하게 자른 것을 패킷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패킷 하나하나를 던져줍니다. 던져주면 A라는 곳에서 C라는 곳에다가 패킷을 던져줘요. 던져주면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또 던져주면 또 2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축적을 했다가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축적을 했다가 주는 방식을 메시지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 전송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과 반대적인 의미로서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이 C라는 이 자체에서
하나, 둘, 세 개를 받아놨는데 이 C라는 놈이 조금 일이 바쁘단 얘기죠. 일이 바빠서 이 세 개를 주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C가 한가로울 때 할 일 없을 때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전송, C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난 터미널로 가는 메시지를 교환기가 보관하고 있거나 누적한다는 얘기죠. 보관하고 있거나 지정된 다른 터미널로 전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다른 고장이 난 터미널로 가는 메시지를 교환기가 이렇게 고장이 났다고 친다면 이쪽에서 뭐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른 쪽에서 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는 방법이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주는 거. 그래서 축적한 다음에 주는 겁니다. 메시지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서 부여를 하거나 전송 날짜, 시간 등을 메시지에 추가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순서를 모르겠죠. 1, 2, 3, 4에 대해서. 이 순서를 몰라요. 이 순서를 모르면 나중에 이 도착 지점에서 조립이 어려워요. 조립이 어렵겠죠. 이런 정보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잘라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이 잘라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 놓아야 받는 쪽에서 정확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패킷 교환 방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 메시지 교환 방식이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화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서 전화 연결이 딱 이렇게 되면 회선 교환 방식이었죠. 그래서 전화는 이 선 자체를 점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점유,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전화와는 반대로 인터넷에는 패킷 교환 방식을 씁니다. 패킷 교환 방식. 왜 패킷 교환 방식을 쓰냐면 인터넷이 만약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 선이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처럼 하나의 선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인터넷에서 우리가 아주 큰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는데 그 지점을 하나의 선이 점유하고 있다면 계속 그 선이 다른 사람들은 사용 못하고 그냥 낭비가 되겠죠. A와 B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패킷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이렇게 있다면 정확하게 일정하게 나누어 가지고 이 하나하나를 패킷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이렇게 패킷으로 나눠가지고 패킷으로 잘라가지고 이 패킷 교환 방식은 흩어져서 보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마구제비로 보냈다가 나중에 모아서 이제 원래대로 재복구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A라는 부분에서 B라는 부분으로 데이터를 넘기는데 하나하나씩 패킷 단위로 넘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패킷, 2번 패킷, 3번 패킷, 4번 패킷 이런 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 A와 B가 가는 도중에 경로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1번 경로가 있고요. 2번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경로가 있어요. 경로가 많겠죠.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번 경로는 1번 패킷이 가고 2번 경로는 2번 패킷이 가고 3번 경로는 3번 패킷이 가고 4번 경로는 4번 패킷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킷들을 따로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게 자른 조각을 패킷이라 그랬고 이 패킷을 따로따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전송을 해서 나중에 이 B라는 곳에서는 따로따로 이제 도착을 하겠죠. 하나씩. 그렇게 되면 이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원상태대로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아, 제가 말을 계속 더듬죠. 자, 원래대로 조립을 해주는 이 수신 측에서 원래대로 재조립을 해줘야 되겠죠. 보내는 측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다 따로 보냈기 때문에 도착은 다 될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우리 이런 거예요. 우리 반 1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반 10명이 소풍을 갑니다. 어디에다가 어디로 갈까요? 유명한 팔공산이라고 할 거예요. 대구에 유명한 팔공산이 있습니다. 자, 팔공산에 소풍을 가는데 선생님이 이 10명 그 학생들을 한꺼번에 차에 태워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오는 방법은 너희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희 철수는 버스 타고 가고요. 권우석이라는 학생은 택시를 타고 가고 김성훈이라는 학생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흩어져서 갔다가 팔공산에서 다시 모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팔공산에서 전체 인원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모두 다 왔는지 체크를 해서 우리 반 10명에 대해서 다 왔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킷 교환 방식은 이런 거였고요. 통신망에 의한 패킷이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패킷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송 속도와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송 속도가 이렇게 좀 바뀌겠죠. 이렇게 코드 변환들도 이 중간중간에서 변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킷의 저장 및 전송으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 패킷의 의미 알아야 되는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패킷 교환 방식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정보통신망입니다.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 설비와 컴퓨터, 이런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통신에 필요한 장비들. 그런 것들을 그 조직의 이용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처리, 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여러 대 이제 우리가 랜이라고 하죠. 이런 구성을 이렇게 쭉쭉쭉 연결시킨 이런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네트워크 자체를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 자, 그 다음에 랜이 나오는데요. 랜이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거리 통신망이라 해가지고 건물, 공장, 학교 등 제한된 공간, 좁은 공간 이런 데 분산 설치된, 지금처럼 우리 뭐 사무실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대 이렇게 5대가 분산 설치되어 있다면 이런 5대를 하나의 라인으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분산 설치된 시스템 사이에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송 속도가 높고요. 에러 발생률이 낮습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 몇 개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송 속도도 높고요. 에러 발생률도 낮죠. 그 다음에 전송 거리가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ISDN이 있는데 이게 2003년 3월에 출제가 됐는데요. 2003년 3월에 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서비스가 되지 않거든요. ISDN은. 자, ISDN은 어떤 거냐면은 전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데요. 텔렉스, 팩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서로 각기 다른 그런 통신을 하나의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통합한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라인으로 모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나 PC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ISDN을 사용하면 128kbps 정도의 속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계 속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 ADSL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것이 나오면서 메가bps급의 어떤 전송 속도를 가지면서 이 ISDN은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SDN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종합이란 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망을 ISDN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전화, 텔렉스, 팩스, PC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라인으로 통합을 한 통신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AN이라고 하는 겁니다. VAN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value added입니다. value라는 것은 값 이런 말이 있는데 가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치를 added, 추가했다, 더했다, 가치를 더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통신이나 뭐 이런 데에서 우리 전화선 깔아주죠. 전화선 깔아주고 그 다음에 전기선도 우리 다 깔아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통신 같은 업체들을 기간망 사업자라고 합니다. 기간망 사업자.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은 우리 집집마다 전화선 다 깔아주고 전기선 다 깔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부가가치, 이미 깔려져 있는 전화선이나 전기선에다가 가치를 좀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어떻게? 회선을 소유하는 사업자로부터, 저런 기간망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가지고 독립적인 망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를 추가를 한 겁니다. 추가. 그래서 기간망 사업자에서 회선을 빌려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한다.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700 서비스 있죠.
그런 700 서비스 같은 경우를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전화선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700 서비스라는 것을 새롭게 해서 이게 좀 비싸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서비스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DSL입니다. ADSL. 이 ADSL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나오면서 이제 ISDN이 이제 안 나온다 그랬죠.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훼손이라고 해서 대역폭 중에서 다운 아시죠? 업로드, 다운하는 데에는 다수의 대역폭을 사용을 하고 업로드하는 데는 대역폭을 적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이다.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좀 틀리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대역폭의 데이터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음성은 낮은 주파수, 음성은 요거밖에 사용을 안 해요. 요렇게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하나의 대역폭에서. 그럼 이만큼 남잖아요. 이만큼 많이 남는 중에서 그 중에서 좀 많은 부분을 수신하는 쪽에서 쓰고요. 보내는 거, 송신하는 쪽에서는 요만큼을 쓰는 거예요. 대역폭을 요만큼 쓰고 수신하는 거는 이만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음성통신은 낮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데이터 통신은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는 ADSL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훼손이 나오면서 ISDN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신하는 쪽에 대역폭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수신하는 데에서 대역폭이 더 넓으니까 훨씬 더 속도가 수신하는 데에서는 빠르겠죠. 자, 그래서 송신과 수신하는 속도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비대칭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비대칭이라는 단어 ADSL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유행 중에서 분산 네트워크의 장점이 나왔는데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흩어지게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분산시켰다. 그래서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다. 당연하죠. 우리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기능이 마비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여러 개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이 안 되면 다른 놈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만 못 쓰게 되는 거지 다른 놈들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마비되는 것이 아니죠. 데이터의 신속한 현장 처리가 가능하다. 각기 하는 분업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기 맡은 작업을 이렇게 다 나눠놨기 때문에 신속한 현장 처리,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AN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앞쪽에서는 랜을 배웠는데 랜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리 통신망, 가까운 곳에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랜이라고 그랬고 WAN이라고 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나 혹은 기관이나 그런 연구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랜으로 연결을 한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어떤 그 기관이나 기관 연구소 같은데 그런 데들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광역 통신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WAN을. 그래서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망의 어떤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특징을 부여를 한 겁니다. 안전성이 뛰어나도록. 그래서 아무나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호적으로 이렇게 유대관계가 필요한 것들 있죠. 이런 네트워크와 이런 네트워크 사이에 얘들 둘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연구소 A가 있고 연구소 B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소들끼리에는 서로 공유해야 되는 그런 상호 접속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문성화했는 거예요. 이런 그 영역을 네트워크를 WA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드 에어리어 적어볼까요?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WAN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물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통신망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메쉬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요. 자, 메쉬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면 모든 단말기와 단말기들 그러니까 이런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말기들이 모두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씩 다 연결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연결이 되겠고 요렇게 연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이 되겠고, 요렇게 연결이 되겠고, 이렇게 하면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요렇게 또 하나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완전히 별 모양이 하나 들어갔네요. 요렇게 해서 요게 메쉬형입니다. 메쉬형인데요. 랜을 구성할 때 거의 채택하지 않는 네트워크의 형태이다 라고 하는데, 그물형을 이걸 왜 안 하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다 하면은 되게 많이 들잖아요.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킨 연결시킨 형태를 통신 회선의 총 길이가 다 긴 거예요. 다 연결시켰으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낭비가 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물형, 메쉬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모든 통신 회선이 모두 몇 개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2번이나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 공식이 있어요. 자, 공식이 있는데 이 하나의 시스템이 지금 연결이 한다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자기 빼고 나머지 시스템들과 다 하나씩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마다 모두 다 연결을 시켜 놨기 때문에 공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2분의 n-1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n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개수를 말하면 됩니다. 시스템의 개수. 그래서 2분의 n-1인데요. 지금처럼 제가 별 모양 그린 여기서는 지금 5개의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5개를 계산하면 5 곱하기 4를 나누기 2로 한 겁니다. 그럼 전체 그렇죠. 10이죠. 10개의 회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8개가 설치됐다고 하고요. 그 밑에는 10개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8개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자, 망형입니다. 망형에서, 메쉬형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자, 8개니까 8 곱하기 7에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면 7, 8이 56이 56을 2로 나누면 2, 2, 4, 16이니까 2, 8, 26, 28개의 회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0개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9를 나누기 2를 한 겁니다. 그러면 45가 되죠. 45회선, 회선 개수가 45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망형을 하면 좀 너무너무 다 한 개씩 다 1대1로 다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많이 이제 회선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버스형이 있는데, 버스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공통선을 두고 모든 시스템을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도 요걸 쓰고, 이 시스템도 요걸 쓰고, 이 시스템도 요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모양을 버스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버스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리형이 있죠. 자, 트리형은 중앙의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그 단말기까지는 하나의 통신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또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있고, 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또 요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거를 트리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한 거를 트리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웃한 단말기는 다른 단말기로 연결이 다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뻗어 있는 형태로.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요, 제어가 간단하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나뭇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링형이 있는데요. 링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를 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 모양,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를 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형이라고 있습니다. 성형은 중간에 어떤 중앙 컴퓨터가 있다면 완전히 다 뻗쳐져 나가는 거예요. 중앙에서 다 연결이 된 겁니다. 다 이렇게 꽃처럼, 꽃 같죠? 자, 이렇게 된 것이 성형입니다. 성형. 이것이 성형이고요. 이거 이제 별이니까 별성자 써가지고 별 모양, 성형이라고 하고, 이건 링 모양. 그 다음에 이거는 트리 모양이었죠? 트리 모양이고요. 이거는 이제 버스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토폴로지 형태, 정보통신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